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도 지금 현재로 9시 한 10분, 한 20분 돼 가는데 지금까지 일했습니다. 일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일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저도 지금 컴퓨터 싫어하는데 지금 한 3시간 동안 컴퓨터 작업했습니다. 제가 예상 못한 걸 갑자기 업체에서 일을 좀 업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업체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 안 하면 내일 일이 막 꼬일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 9월 8일날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9월 15일날 벌거로 갑니다. 그러고 나서 추석 지나고는 그 전에는 이제 서울 쪽으로 좀 집중을 할 것이고, 특강까지도 하니까 서울에서 저 노량진에 특강 사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하고 인천하고 서울팀에 대해서 좀 안정을 좀 찾고, 그러고 나면은 추석 지나면은 강원도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연세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요번에 8일날 내려가면은 아마 부산은 아마 시험 전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지 않나. 저도 몸 상태가 영 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 235회 2차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일하다가 준비를 별로 못했습니다. 그래 다 보고 바로 하는 입장이니까 그거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답지 있잖아요. 일단 어제도 저 234회 할 때도 답지 얘기를 했는데 올렸습니다. 이 답지 빼가지고 정하십시오. 1번에서 20분까지는 몇 점짜리든 거는 상황이 바뀌겠지만 21번에서 30분까지는 5점짜리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답지가 보통 2차 서술형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단락식 답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경이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은 저 3회입니다. 김용의 2차 서술형입니다. 2차 서술형. 솔직히 막말 해가지고 이 모의고사 20회만 완벽하게 한다 그래도 저도 제가 생각하는 80 이상 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나이가 이제 제일 많은 또 형님인데 70이 먹은 형님이 아까 전에 우리 저 10분 공개는 어떻게 하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은 혼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시는데 수원팀에서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하고 작년 같은 어떤 10분 공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올해는 원칙도로 놓을 것이고, 지금 보면은 몇 분이 이제 부산팀이 붙어가지고 실무에 대해서 이렇게 고시가 몇 개 쭉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놨으니까 개별로 좀 올려가서 찾아가지고 등재를 하십시오. 같이 등재가 같이 보고. 근데 이 공전에 대해서는 또 출제 범위에 어떤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작년같이 몰빵을 안 합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좀 이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편하게 하십시오. 너무 막 작년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보를 수집, 시각청이라든지 이쪽에 금융 쪽에 30년, 40년 한 사람도 작년 답을 보고는 쉽게는 찾을지 몰라도 나머지는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는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에서 올 초에 2, 3월 달인가 공개했죠. 범위를 보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배점에마다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에서 배점되어 있기 때문에 공진에 몰빵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올해는 지금 2차 수술형입니다. 수담을 이제 우리 저 보니까 인터파크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 지금 현재는 30곳밖에 없습니다. 정품이 30개밖에 없으니까 제 강의 듣지 않으면 팔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출판사한테 팔아라 그럽니다. 이 책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3회 모의고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준비를 안 했지만 최단으로 빨리 좀 나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시사항 용어정의입니다. 이런 빵꾸가 이제 1점이냐 2점이냐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보면은 뭐뭐란 홍조류에 어떠고 하는 거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한다. 물리학적입니다. 생물학적은 안 들어갑니다. 한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급 판정입니다. 검사 기준에 등급 판정을 하는데 합격이냐 불합격 기준입니다. 물론 여기가 보면은 마른 해조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에 대해서 원료와 선택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내조 토사 3%, 토사 3% 이하인 것, 이게 답입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강의 제가 들으시는 분은 다 아실 거고. 3번이 작년에 놓았죠. 무포장. 여기는 보면은 이제 501개, 500개 이하, 그리고 501개 이상이겠죠. 그러고 나서 700개 미만. 무포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01개 이상 700개 미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15에서 추출 개수 15개에서 5개만 채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걸 이제 무포장으로 보시고, 작년은 포장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의 3패 요인 억제 방안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고시 기출문제 10점짜리였는데 5점으로 지금 보완됐습니다. 그래서 지질의 3패는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돼 가지고 어체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 제방 지질의 3패다. 이거 말고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니까 많이 또 김용희가 적어놨네. 이걸 억제 방안, 산소 접촉을 차단하고 용기, 포장지 같은 불투명, 빛의 통과 같은 거, 산화 방지제, BHT라든지 BHA 같은 거, 이것도 1차 기준이었죠. 그런 거 하고요. 찾아보고. 수산물 가공품의 그 정밀검사 검출 항목입니다. 불검출입니다. 이게 이제 김용의 시험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이게 지금 이제 정밀검사를 가공품의 정밀검사, 간능검사, 생밀검사, 불검출이 있습니다. 불검출이 이제 크로람페니콜의 문제인데, 우리 때도 지금 나왔거든요. 이 불검출이 된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차, 2차죠. 앞에 60페이지인가? 제가 저번에 15회 할 때도 그랬죠. 앞에 62페이지, 62페이지를, 이 책의 62페이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보시고, 어떻게 할래? 이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은, 그 불금출 때는 물론 타로 특수하고 두 가지 있는 사항입니다. 6번입니다. 동일한 종목의 질에서 타인의 질에서 포시와 발음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질에서 포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점짜리 구멍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특산물의 품질 인정 포시의 포시 도형입니다. 물론 1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녹색이 어떻고 해가지고 좀 내놨습니다. 일단 1차일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2차니까 2차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이력 추적 관리 그 법령상, 이거는 이제 수산물 품질 관련 법령상이니까 일명 유통법으로 봐야겠죠. 대상 등록, 등록상, 등록, 그리고 단순 강조 포함, 그리고 여기서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인가 벌금도 있고요. 그리고 등록 면제 대상까지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에는 별로 안 적어놨거든요. 8번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안을 보면은 등록 대상, 그리고 나서 만일에 등록을 대상인데 안 하실 때 벌칙, 그리고 나서 면제 대상까지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답은 물어본 건 이거지만 4점짜리니까 좀 넓게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차 책에 108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유통법 1차 108페이지 맞을 겁니다. 거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차 기출해설서 108페이지에 유통법이 있으니까 거기에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고요. 9번입니다. 지리적 포시의 등록 시 국립수산물 원장의 첨부하여 첨부 서류입니다. 이거는 1차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쭉 적어놨으면 생산 계획서하고 정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놨으니까 변경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3점짜리였네요. 그 다음에 지리적 포시 취소 심판. 지리적 포시 취소 심판은 뭡니까? 43조, 44조죠. 농수산물 44조죠. 44조의 취소 심판입니다. 이 취소 심판과 모호 심판, 거절 심판을 구분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간단하지만 칸막이 있고 하지만 11번이다. 식품의약품 유전자 변형 LMO죠. 56조입니다. LMO의 번호 위반하여 거짓 포시 공포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공포명령이니까 16년도 2회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이니까 이걸 10톤, 15원, 1년, 2년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해 기출문을 공포명령이다. 공포명령만 이해 때 놓았지만, 이 문제는 안 놓았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상을 좀 준비를 이 문제는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은 10통, 그리고 5억 원, 그리고 한산 1년, 2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최근 1년 동안 횟수가 2회 이상이죠. 1년 동안 받은 횟수가 2 이상인 경우, 횟수가 2 이상인데 이거는 2년이나 했네요. 2 이상. 연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자를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첨가가 되면 오타니까 보시고. 명예감시원 임명, 수산물 명예감시원. 이거는 보면 1차 문제 같지만 조문을 한번 읽어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촉한다. 그래서 OX를 다 봐라. X, 왜 간세청장이 안 들어가고 산림청장이 들어간다는 게 X랍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보시고요. 조문 봐가면서 답을 보십시오. 먼저 풀 때. 이 강의 올릴 때 이거 듣기 전에도 먼저 보시고요. 수산물도 1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사항 대결을 1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벌칙을 쭉 이렇게 이 답지에는 벌칙을 뭐 징역부터 다 정리를 해놨네요.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해놨고 이게 이제 가태료 같은 구정 같은 거는 13번에 벌칙 3개를 쓰십시오. 3개 이상 쓰시오. 징역. 13번에 쓰시오는 벌칙이 있지만 119조부터 해가지고 120조, 21조가 있잖아. 그걸 정리를 하십시오. 이거 좀 뭔가 지금 뭐 출제할 때 혼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9조부터 해가지고 벌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7년 이하에 3년 이하에 사고 이런 게 있죠. 1년 이하에. 그러고 나서 가태료 있죠. 양벌구정 있고 가태료 있죠. 그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지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답지 정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불칙을 한번 보시고요. 자, 자기소와 염장법의 관계. 자기소와 염장법. 작년에 물관법의 장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13번은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이 책에 정리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염장법을 많이 봐놨으니까 보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화를 개입하라고 해가지고 부패를 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물의 저장방법도 수분할 순도 AW입니다. AW의 방법, 이에는 뭐 있다. AW에는 뭐 물론 AW는 건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장 방법이 있고 염장법 방법이 있고 훈제법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이 수분에 대한 AW 이거는 너무 단순한 문제인데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용품의 목적, 수산물의 식용품의 목적 제조 방법 따라 분류된 목적이 저장성인 것을 포인트는 저장성이다. 저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산물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니까 통조림 같은 걸 해가지고 저장에 대한 목적이 뭔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훈제품 같은 저장품에는 뭡니까 오는법인가 저온품인가 뭐가 있죠. 그것도 저장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등등이라고 말을 썼는데 좀 더 저장성에 대해서 포인트를 더 주고 가공하는 목적과 같거든요. 그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저번에 말했듯이 김용희의 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할 게 뭔가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장성에 대해서 쓸 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4점이니까. 그 다음에 송조림의 4대 가공 중에서 밀봉입니다. 탈기와 밀봉. 저번에도 있었죠. 탈기와 밀봉. 15에도 밀봉이가 말이 있습니다. 탈기 밀봉은 매치입니다. 이 문제를 탈기로 바꿔도 마찬가지, 밀봉도 마찬가지다. 탈기와 밀봉은 하나로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통조림의 가공 시 OX입니다. 가다로와 참다로와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답을 왜, 이건 뭐 18번은 왜 X를 했거든요. 가공 시. 어체 중심 온도가 마이너스 3만원도 되면 행동이 마치고 건져낸다? 얘란데. 참치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치기는 통조림에 대한 어떤 재료가 뭐냐, 많이 쓰느냐 이거거든요. 저도 이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가다란 거와 참다란 건 아니랍니다. 근데 저도 지금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참치기는 당연히 행정고시 기출문제에 어디에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어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일하다가 참직인의 동료는 있네. 가다랑어와 항다랑어. 이거 몇 회 문제인가? 현행오직 기준 문제 뒷페이지에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410페이지. 410페이지 뒤에 보면은 가다랑어와 참이 아니고 항다랑어를 한답니다. 항다랑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앞에 3회 18번입니다. 참고 뒤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를 보면은 뒤에 되어 있습니다. 가다랑어와 항다랑어를 쓰고요. 이 뒤에 있으니까 이 행정고시 기출 문제니까 참직기는 통조림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410페이지 있습니다. 천일염 소금의 정의다. 작년에 총리를 해하법이 어떻고 나왔는데 천일염 같으면 최근에 원산지 포시 대상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일염을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 천일염 바닷물에서 자연 증발이다. 그리고 나서 염도는 90% 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일염 굵은 소금 같은 거는 한 번 더 컴퓨터에 보면은 2차 공전인가 있잖아요. 그래서 쪽에 보면은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컴퓨터를 너무 자주 안 보시는데 컴퓨터 보십시오. 컴퓨터를 시간 날 때 다양하게 좀 이렇게 봐둬야 됩니다. 뭐 업무할 때도 시간이 좀 나면은 컴퓨터 좀 보고, 뭐 책은 못 보지만 컴퓨터는 보통 가지고 일을 하니까 컴퓨터는 자주 봐가지고 감을 익히십시오. 익혀놔야 심장에 들어가도 감을 익습니다. 염도는 일반적으로 90%다. 식상은 100색과 투명색에서는 한국 기상조건의 염분이 80분 내다. 이렇게 90과 80, 그리고 바닷물에 자연 증발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수산물 동결은 빙결점보다 낮은 온도에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저장하는 것이다. 빙결점이 다른 크기의 특히 대형의 빙결점, 빙입니다. 결정이 생기면, 빙결정은 얼음입니다. 점은 온도고요. 얼음입니다. 식품의 품질 잡음이 있는데 이 방지약은 빙결증 성장의 방지, 이게 목적입니다. 빙결증을 성장의 방지. 그러니까 빙결점을 급속 동결해 가지고 곱게 똑같이 균일하게 한다든지, 또는 급속 동결해 가지고 나중에 또 성장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만 완만 동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만 동결하면 나중에 해동 드립할 때도 빙결증의 크기에 따라서 하니까 어치에 흡수하지 않은 어떤 드립의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방지 대책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답이 약합니다. 좀 더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1번에 수산물의 냉동과 냉동식품 처리 방법이 자연 냉동법과 기계적이다. 기자가 빠졌습니다. 기계적 냉동법이 있다. 자연 냉동법을 쓰거나 자연적 냉동법. 밤에는 춥고 낮에는 풀리고 뭐 동결하고 해동하는 거죠. 융해하나? 융해? 동결? 융해죠. 융해. 동결했다가 융해가 되죠. 이런 어떤 반복을 해가지고 푸는 게 자연 동결질 아닌가요? 얼음이 융해될 때 이걸 좀 잡아야겠네요.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는데, 융해를 이용하는 방법 이쪽으로 갖다 해놨네요. 냉동이나 어치에 냉동하는데 내보내 외부의 낮은 온도를 어치의 내부로 이동시키는 논리. 이거 좀 뭔가 좀 보완에 대해 필요한 답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다음에 개정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번 자연 동결하고 기계적 냉동법 있잖아요. 고민해 보시고. 냉동식품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고등학책에도 놓으니까 좀 준비를 하시고요. 물론 저장과 편리와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2점짜리보다도 냉동식품의 특징, 요건 이런 거 좀 특징을 5점짜리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식품 포장의 종류. 올해는 포장에 대해서는 재료를 갈라기 쓰는데 포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장에 종류를 쓰고 재료만 썼거든요. 종류와 재료, 조건. 그렇지만 포장은 가스 취한 것보다도 진공포장, 입체 진공포장 같은 걸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햅삽입니다. 저는 영어 할 때 피 발음이 안 나와 햅스 그랬는데 햅스가 아니랍니다. 햅삽이라도 현장에 나오니까 햅섭 이런데 햅섭이라고 발음이 됐습니다. 햅섭이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했으니까 정의를 적으십시오. 이겁니다. 그럼 여기 햅섭은 법 70조를 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고요. 정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식중독 분류도 독소 감염에 있는데, 독소형 식중독. 요 중에서 여기 보면은 포도상구군이 안 나왔습니다. 보톨리스군 작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감염행 중에서, 독소형 포도사상구. 물론 감염행 작년 비브리오가 하고 비브리오 별증이 있는데, 그 작년 비브리오 군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만, 독소형 중에 포도상구군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번입니다. 유통어려움 중에서 산지시장입니다. 그러면 유통법의 산지죠.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의 전체입니다. 바다부터 양육되고 유통하고 판매할 때까지 전체가 되어 있는 것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이고, 양육해가지고 그 산지시장부터 산지 위판장부터 산지 경매사, 산지 참가인 하는 것은 산지시장입니다. 그 배가 양육하자마자 그때가 산지입니다. 그런 포인트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런 유통법에 적어놨는데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27번입니다. 유통이윤입니다. 행성하는 유통이윤 같으면 올해 1에도 놓고 2에도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유통이윤. 유통이윤하고 관계되는 게 뭡니까? 6단계와 4단계의 문제입니다. 그 고민을 좀 해가지고 행성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좀 한번 보시고요. 물론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면은 많이 부패 때문에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매상들이 많고 소매상이 다양하게 있죠. 지역마다 그리고 동네마다. 그러니까 중개상이 있겠죠. 그 중개상이 또 있어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상들이 많고 다양한 경로, 다양한 판매가 있다 보니까 경로가 유통이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해수부에서는 6단계, 기존의 6단계를 4단계로 막아주고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유통법 49조, 48조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전자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는 그 유통법 52조입니다. 물론 또 직거래는 47조죠. 작년에도 B2B, B2C, C2C, 뭐 G 여기 나왔지만 고민을 해보시고요. 칸을 치우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생산자, 선장거래, 산지 도매상에서 산지 도매상, 도매시장, 소비자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면 생산자, 산지 도매상, 도매시장.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 도매시장에서 쇼핑몰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는 B2C라든지 B2B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를 좀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직거래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직거래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만 컴퓨터, 일렉트릭으로 컴퓨터로 한다는 거죠. 컴퓨터로 한다는 어떤 개념인데 왜 이 문제를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책이니까 제가 지금 잘못됐다는 걸 바로 할 수 있어서 참 편합니다. 남의 책 같으면은 이런 말 했다고 맞 죽잖아, 그죠? 자, 국립수산자 29번입니다. 포준고객과 거래단입니다. 그러니까 포준고객은 포장고객과 등급고객과 거래단위가 있죠. 등급고객과 거래단위와 포장단위와 거래단위. 저도 이제 막 머리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포준거래 단위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포준 구역을 만들 수 있는데 포장 단위와 거래 단위, 포장 단위와 등급 포장 단위와 등급고객과 포장 단위죠. 저도 말이 안 되나. 다만 여기서 보는 포준거래 단위가 8kg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유용기 대구 가면 대분고 있답니다. 대분고 58개띠가 상가에 보면 7만원을 부조하기 위해서 문전에 모였다 이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물론 올해 1차가 3, 5, 10, 15, 20인가 뭐 포준거래 문어와 전어가 나왔죠. 문전. 근데 이거 8kg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16년도 7명이 서터디 할 때도 이렇게 외웠거든요. 한번 그거 보고 등급하고 거래 단위, 포준 거래 단위를 보면서 정리하십니다. 선어와 페루가 있죠. 페루. 제가 지금 컴퓨터를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지금 안 돌아가니까 그거 좀 정리해가지고 좀 보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좀 보는 게 낫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봐가지고 책에도 많이 봐갖고 눈에 익혀야지. 지금 암기를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암기는 추석 지나고 암기를 해야 되지. 그전에는 이해만 해가지고 어디에서 암기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번 가공부의 검사 기준 중 정밀 검사 기준 불검출 기준과 식중독 검사. 아까 전에 불검출로 2개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정밀 검사 기준 중 불검출 2가지와 장염 비브리와 살모넬라 불검출이고요. 식중독 음성 2가지. 또 문제가 좀 이게 왜 나오면 리스테리아 불검출은 음성 그런다. 불검출은 아까 전에 그 몇 번입니까? 5번 문제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 답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앞에 5번 문제를 하면서 음성에 2개가 있거든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온디스 그건데 이거는 식품공정에도 보면은 예상을 해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식품공정에 앞에 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3회 30분인데 앞에 문제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 예상을 앞에 31페이지에 있거든요. 31페이지는 최종 소비자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위생처나 용기 포장에 넣은 수산물을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트는 음성이고 이겁니다.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는 음성이고 그리고 작년과 행성 포도상구는 100g 이하다 이렇게 됐거든요. 100g 이하다. 이 문제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얘는 수산물에 대한 국액에 대한 거고 아까 전에 얘는 정밀검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백문 백답에도 보면요. 핵심 백문 백답에서 할 때 강의를 했거든요. 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위에는 수산물 검사 기준이고 밑에는 그 정밀 검사 기준이고 해가지고 다르다 했거든요. 저도 이걸 좀 정리를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 31페이지하고 핵심 백문 백답인데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정리해가지고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요번에 그 8일날 그 부산에 갔다 오고 15일날 벌교, 전라도 벌교 갑니다. 그때는 이제 강주 행령도 벌교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은 지금 한참 사업하는 사람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어떻게 할지는 서로 이제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거기도 가능하면 강주로 와라. 제가 벌교로 와라. 제가 지금 또 강주까지 갈 시간은 없다. 그래서 이제 강주에 가가지고 인천까지는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천까지는 다 나갈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부산은 계속 하는 대로 하면은 한 2, 3시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9시까지 하고 나면 밤에 올라오면 되고요. 벌구나 한 2, 3시에 도착하면은 저녁 9시까지 할 겁니다. 제가 10시 반 참가가 끊어놨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그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좀 풀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이제 수술행위 만약에 공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도 좀 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할지는 모르고 그 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저번에 15회 하고 오늘 3회를 강의하는 이유가 진도로 못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제가 올립니다. 올리고 다만 서울에서는 4일간 특강을 하잖아요. 4일간 특강을 하는데 이 문제도 풀 겁니다. 하루를 잡든 해가지고 이거 20회도 풀 것이고 그리고 또 서울에 특강을 할 때 여기 있죠. 1차 해설서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핵심 백문백답까지 해가지고 최단으로 기본서 잡을 수 있게끔 4일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다음에 서울에 계시는 분은 집안일 잘 보시고 추석 특강을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석도 일 바쁜 사람은 또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제 나름대로 강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추석 지나고 나면은 10일 넘어서는 좀 이렇게 강원도는 강원도로 가볼 겁니다. 강원도를 가고 특별한 상황이면서 서울 공고만 다니면서 예상 문제가 과연 있을까 그런 거라든지 제가 지금 공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책을 봐야 예상을 할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는 운영진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운영진한테 운영진 방에 올리면은 운영진이 특별로원도 보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별로 중에서도 좀 어신가는 분이 계시니까 운영진 위주로 그 자료를 예상 문제를 가능하면 만들어 가지고 운영진 코너에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 팀장들이 자기 조원들한테 믿는 조원들한테 넘길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올해 생각이 뭐냐면은 11월 3일날 최대한으로 순수하고 진짜 수분사를 위하는 사람이 시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학원 뭐 다니면서 이렇쿵 저렇쿵 이런 것도 원하지도 않고 저도 순수하게 진짜 제대로 한번 수품사를 한번 비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만큼 진짜 이게 제 마지막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진짜 어떻게 순수한 비전에서 진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짜 이것밖에 없는 자격증이 되게끔 저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최단으로 하여튼 노력하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마지막으로 추석 전까지는 전체 흐름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10월 달부터는 가능하면은 예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암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는데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못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일단 주일마다 계속 전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8일날 부산 가면은 부산에 아마 마지막 갔습니다. 그리고 15일날 불교하면 불교가 아마 마지막 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8일날 부산에 오시기 바라고요. 강주나 불교나 여수나 있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떨어지면은 최소한 제가 기회비용을 봐도 1,800에서 2,000만원 돈이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무조건 오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